우리나라 평택 미군 기지는 해외 미군 기지 중에서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미군도 무려 28,000명이나 주둔하고 있죠. 게다가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완공된 신축 기지라 시설도 최신식이고 생활 여건도 아주 좋은데요. 그래서 미군들 사이에서는 한국은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배치지로 통합니다. First duty station reaction. 하지만 미군을 따라 한국에 오는 가족들은 정반대인데요. 갑작스럽게 타국으로 이주해야 한다는 소식에 낯선 문화와 생활 환경에 대한 불안감부터 앞서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 잘 모르던 미군 아내들은 대부분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남편을 따라오게 되죠. 실제 미국의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남편이 한국에 발령받았다며 어떡하냐는 글이 올라오곤 합니다. 하지만 미군 아내들은 막상 한국에 와보면 안전함과 문화에 놀라고 하는데요. 미군의 한국 배치는 가족과 함께 올 경우 보통 2년인데 임기가 끝난 뒤에도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다며 다시 한국 발령을 신청하고 있다는 미군 아내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언론사 비즈니스 인사이더에는 주한 미군 아내의 생생한 경험담이 올라와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미군 남편을 따라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따라왔다가 완전히 마음이 바뀌어버렸다는 앰버 그리피스의 경험담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텍사스 포트 후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 27일 만에 한국으로 이사하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정확히는 서울에서 남쪽으로 약 40마일 떨어진 험프리스라는 곳이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였죠. 사실 우리는 독일로 가거나 아니면 그냥 노스캐롤라이나에 남고 싶었어요. 하지만 인사 명령은 한국이었고 그것도 2년짜리 계약 근무지였습니다. 한국 발령 통보를 받은 날 저는 눈물을 흘리며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시 우리가 살던 집은 언니와 가까운 거리였고 주변 환경도 좋아서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만큼 떠난다는 게 쉽지 않았죠. 우리가 바라던 선택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족으로서 함께 움직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보를 찾기 위해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죠. 솔직히 말해 저는 큰 착각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사는 것처럼 어느 나라에서든 생활 방식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는 독일에서 4년 동안 살아본 경험이 있어서 한국에서도 비슷하게 적응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부분에서 제가 틀렸어요. 한국은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막 한국에 도착했을 때 한 낯선 한국인의 행동이 너무 무서웠던 적도 있었는데요. 그땐 아직 우리 자동차가 없어서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장을 보러 다닐 때였습니다. 그날은 비가 엄청 많이 쏟아졌고 아들은 졸음이 쏟아져 힘들어했어요. 그때 한 한국인 남자가 차를 몰고 와서 태워드릴까요? 라고 하더군요. 미국에서는 낯선 사람이 차에 태워주겠다고 하면 절대 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저 사람 우리 죽이려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죠. 하지만 그 남자는 그저 진심으로 돕고 싶다고 했어요. 자신이 같은 상황이라면 누군가 자신을 도와주길 바랄 거라고 말했죠. 버스가 오려면 15분이나 남았고 우리는 이미 비에 흠뻑 젖어 있었기에 결국 그 차를 타기로 했어요. 제가 상상했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따뜻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 친절함에 한국 생활의 시작이 너무 행복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은 제 아들을 보면 종종 다가와서 볼을 꼬집어요. 미국이었다면 그런 행동이 조금 무서울 텐데 여기서는 아이에 대한 애정과 관심의 표현이에요. 한국에서는 놀이터에서 잠시 아들을 놓쳐도 불안하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함께 아이를 챙겨봐 주거든요. 식당에서는 아들이 칭얼거리면 종업원이 직접 다가와 안아서 달래주기도 해요. 음식값도 놀라울 정도로 합리적이에요. 가족 셋이 외식해도 $40 정도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죠. 한국에 오고 나서 식습관도 많이 바뀌었어요.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해서 제철 과일과 채소만 파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때그때 나오는 신선한 식재료에 맞춰 식사하게 됐죠. 또한 거의 매일 저녁 식사에는 밥과 김치가 빠지지 않습니다. 미국에 있을 땐 솔직히 패스트푸드나 가공식품을 자주 먹었는데 한국에 온 뒤로는 집밥 위주로 식단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기름지고 짠 음식 대신 된장국, 나물, 생선 같은
같은 건강한 한식 위주로 먹다 보니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피부도 좋아졌어요. 남편도 예전보다 피로가 덜하다고 말할 정도예요. 가장 어려운 건 역시 언어 장벽이에요. 저도 한국어를 배우고 있지만 아들에게 안녕하세요나 안녕히 가세요 같은 기본 인사를 가르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한국어는 저에게 너무 길고 복잡하게 들려서 자신 있게 말하기가 어려웠죠. 그래도 조금씩 천천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기지 근처 시장에는 현지 한국인 상인들이 많은데 그들도 영어를 배우려 하고 우리는 한국어를 배우려 하니까 서로 손짓 몸짓으로 의사소통하며 결국엔 웃으며 즐겁게 거래하게 돼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모르고 날고기를 먹은 적도 있어요. 우리는 처음으로 한국식 바비큐라를 먹으러 갔어요. 그런데 육회와 간장게장을 시켜놓고 철판 위에 구우려 했죠. 직원들은 계속 그건 굽는 게 아니에요 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결국 구글 번역기로 대화했어요. 날 것을 먹는 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 솔직히 좀 무서웠어요. 결국 남편에게 이거 계산하고 맥도날드 가자고 했습니다. 해외라고 해서 독일과 한국의 삶이 똑같은 건 아니었어요. 독일에서는 삶의 속도가 훨씬 느긋하게 느껴졌죠. 마치 나라 전체가 슬로모션으로 움직이는 것처럼요. 일요일이면 모든 가게가 문을 닫아서 강제로 쉬게 되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반대예요. 마치 고속도로 위에 있는 기분이에요. 모두가 바쁘고 도시 전체가 늘 분주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의 카페 문화에 완전히 매료됐어요. 일주일에 몇 개의 카페를 탐방할 수 있는지 경쟁하는 건 이젠 제게 일종의 올림픽 경기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한국의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 미군 기지에서 사는 건 적응과 향수병 극복에 큰 도움이 됐어요. 기지 안에는 주유소, 식료품점, 쇼핑몰, 심지어 베스킨라빈스까지 있어요. 집처럼 느낄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이죠. 한국의 단점이라고 할 만한 부분들도 있어요. 처음 왔을 때는 공기가 너무 탁해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황사도 있는데 매일 있는 건 아니고 1년에 몇 달 정도 있습니다. 그때는 창문을 열면 매캐한 공기가 들어와서 며칠간은 집 안에만 있었어요. 또한 공공 쓰레기통을 찾기 어렵습니다. 한국은 분리수거 규정이 매우 엄격해서 잘못 버리면 벌금을 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곳에 아예 쓰레기통이 없어요. 처음엔 한국에 갔을 땐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휴대전화도 안 됐고 아는 사람도 없었고 너무 무서웠죠. 지하철 타는 법도 택시 부르는 방법도 전혀 몰랐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익숙했던 생활 방식을 한국식으로 바꾸는 일이었어요. 한국인들은 감사 인사를 할 때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잖아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래도 한국에는 미국보다 훨씬 좋은 점이 많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기차가 항상 제 시간에 도착하는 것처럼요. 다른 나라에 이렇게 오래 살아본 건 처음인데 이렇게까지 한국 생활을 좋아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앰버 그리피스는 한국 생활이 너무 만족스럽다며 떠나지 않고 계속 살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미군 남편을 따라 한국에 와서 2년간 살다가 떠난 미군 아내들 중에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서 계속 발령을 신청하고 있다는 미군 아내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하면 다시 한국에 갈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며 한국에 편의점이 많고 마트가 많아서 아무렇게나 걸어도 되는 편리함이 그리워요. 평택과 소사벌을 넘어 거의 모든 길에서 GPS를 켜지 않아도 되던 것도 그리워요. 한 근무지로 돌아가려고 이렇게까지 애쓴 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캄보디아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가운데 일본과 중국에서 감동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먼저 일본 소식부터 보면 한국인이 등장하는 짧은 영상이 일본에서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이를 본 일본인들은 현 캄보디아 문제를 언급하며 그나마 한국이어서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며칠 전 한 일본인 여성 시계가 모델 촬영차 한국에 방문했는데요. 그녀는 2박 3일 일정으로 급하게 한국을 방문해 한국에 대해 미리 공부하지 못했고 그 결과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길을 잃고 헤맸습니다. 지하철역을 찾지 못하는가 하면 4호선을 타야 하는데 4번 출구로 나가기도 했죠. 이후 도움을 받아 숙소 근처로 가는 버스로 올랐지만 한국어가 서툰 시계는 버스를 제대로 탄 건지 알 수 없어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그때 버스 운전석에서 유창한 일본어가 들려왔는데요. 日本人行くのがどこホテルデニム あ、デニム 버스 기사는 일본인이세요? 라고 묻고는 목적지를 확인해 이 버스가 맞다고 말해줬습니다. 시계는 기쁜 마음과 안도감에 미소를 띄었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계 씨가 버스 요금을 내기 위해 교통카드를 찍으려고 했는데 잔액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당황한 시계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는데요. これコンビニではい必ず充電してるんです。わかりましたはい 今度はまあタダで案内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그런데 버스 기사님이 웃으며 오늘은 그냥 타시고 다음에는 꼭 충전하세요 라고 친절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갑작스런 버스 기사님의 친절에 결국 시계 씨는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죠. 게다가 목적지인 호텔 근처 정류장에 도착하자 버스 기사님은 시계 씨에게 여기서 내려 신호를 건너서 왼쪽으로 가면 된다. 서울은 밤에도 안전하지만 너무 어두운 곳은 피하는 편이 좋다고 끝까지 그를 안내했습니다. 해외에서 길을 잃고 헤매면서 긴장했던 시계는 감정이 북받친 듯 눈물을 흘리며 인사를 전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뒤 시계는 한국인은 왜 이렇게 친절하냐며 또 한 번 눈시울을 붉혔는데요. 시계 씨는 이외에도 한국인들이 공항에서 수속을 도와주고 명동거리에서 길을 안내해줬다며 자신이 겪은 일을 유튜브에 올렸고 영상을 본 일본인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이번엔 한국이어서 다행이었지. 다른 나라였으면 진짜 위험했을 거야. 무슨 일이 생기고 나면 늦으니까 이제 혼자 해외는 가지 마. 주변 사람들이 너무 착해서 괜찮았던 거야. 한국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 특히 한국이라서 무사했다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최근 캄보디아 범죄 사건으로 일본에서도 여행 불안감이 커지던 시점이라 캄보디아였으면 어땠을까라는 비교 댓글도 적지 않았습니다. 한 일본 누리꾼은 캄보디아 뉴스 보고 무서웠는데 이 영상을 보니 한국은 정말 안전하고 따뜻한 나라라는 걸 느꼈다고 적었고, 다른 사람은 이런 걸 보면 한국이 왜 인기가 많은지 알겠다, 한국에 대한 호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일본 현지에서는 위험한 해외여행 속에서도 한국은 예외라는 반응이 확산되며 한국의 시민의식과 친절함이 일본에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편 중국인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으로 유학을 와 단국대에 재학 중인 중국인 여학생이 그 주인공인데요. 올해 3월 수업을 마친 후 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중국인 여학생은 버스 안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에 버스 안에는 정적이 흘렀고 놀란 승객들이 무슨 일인지 주변을 살폈죠. 이때 운전석에 있던 버스 기사 이시영 씨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버스를 세우고 쓰러진 중국 여학생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곧장 승객들과 함께 기도 확보를 하고 응급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119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중국인 유학생의 상태가 심각해 보였는데요. 결국 그녀는 응급처치가 가능한 병원을 찾고는 곧바로 버스를 몰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 사이 버스에 있던 단국대 학생들은 중국인 여학생의 목을 받치고 차가워진 손발을 주무르고 있었죠. 버스가 응급처치가 가능한 동네 병원 앞에 도착하자 버스기사 이시영 씨는 곧장 중국인 여학생을 업고 버스에서 내려 병원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과정은 중국인 여학생이 쓰러진 지 3분 만에 일어난 일인데요. 병원에 도착한 이시영 씨는 중국인 여학생을 의료진에 인계하고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병원비까지 대납하고는 다시 버스를 운행하러 떠났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국인 여학생은 다행히 2시간 만에 의식을 차릴 수 있었죠. 이후 회복한 중국인 여학생은 이시영 씨에게 감사하다며 홍금기를 전달해 마음을 전했습니다. 홍금기는 중국에서 생명을 살린 의인에게 수여하는 붉은 비단 깃발입니다. 버스기사 이시영 씨는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쓰러진 여학생이 꼭 집에 있는 여대생 두 딸아이 같아 엄마의 마음으로 1초의 망설임 없이 업고 뛸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면 언제든 돕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쓰러진 사람을 돕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해당 기사를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인의 선행에 놀란 반응을 보였죠. 현재 여행이나 취업 사기로 캄보디아에 갔다가 납치를 당해 목숨까지 잃는 사례가 많아 논란인데요. 하지만 최근 일본인과 중국인이 한국에서 겪은 이야기는 그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례를 보면 한국이 단순히 안전한 나라를 넘어 서로를 지켜주는 곳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현재 한국 합동대응팀이 캄보디아로 파견되었지만 범죄자들은 이미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밤중에 범죄자들이 관광버스까지 동원하여 대놓고 단체로 도피하는 영상이 공개되자 캄보디아 정부가 범죄를 소탕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죠. 납치된 한국인의 수가 무려 1,500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범죄 조직들이 도피를 끝마치면서 이들을 찾을 가능성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캄보디아 총리의 발언이 한국인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총리가 한국 합동대응팀에게 건넨 뻔뻔한 말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캄보디아는 사태 해결을 위해 어떤 이웃 국가에도 의존할 필요가 없다. 해당 국가의 지도자는 자국 내부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한국 대통령께 알려주시길 바란다. 이어 캄보디아 총리는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 여행 경고를 상향해서 캄보디아 투자와 관광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여행 경고 하향을 요청했습니다. 납치범죄 사건이 아직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여행 경고를 완화하라는 황당한 말인 겁니다. 심지어 한국 내에서 캄보디아에 대한 부정적 언론 보도를 문제 삼는 취지의 발언까지 했는데요. 캄보디아 총리의 말을 들은 한국 네티즌들은 수많은 한국인이 자국에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캄보디아 총리의 이런 발언은 현재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듯한 태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일본과 중국에서 전해진 이야기처럼 한국은 낯선 외국인에게도 친절한 나라로 극찬받고 있죠. 길을 잃은 일본인에게 따뜻하게 말을 건 버스기사, 쓰러진 중국 유학생을 업고 달려간 버스기사. 이 두 장면은 한국이 얼마나 안전한 나라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많은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이어서 다행이었다. 이런 나라라면 믿고 여행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캄보디아에서는 여전히 구조 요청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정부의 대응조차 늦어져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의 도피가 끝나 이제는 텅 빈 범죄단지를 보면 그곳에 갇혀있던 한국인들은 어디로 끌려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의 무사귀환을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디 모든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기를, 그리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덜 유명한 스포츠이지만 미국에서는 야구와 농구를 압도할 정도로 미식축구의 인기가 뜨거운데요. 미식축구는 가장 몸싸움이 심한 편이어서 부상의 위험도 크고 이에 프로 선수들의 선수 생활 수명도 타 종목에 비해 짧은 편이지만 그럼에도 운동신경과 피지컬을 갖춘 스포츠 유망주라면 가장 먼저 도전하고 싶어하는 종목일 정도로 미식축구의 인기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월요일 밤에 미식축구를 중계하는데 미식축구 덕분에 미국인들이 월요병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 인기가 높죠. 선수들의 피지컬과 학업 수준도 남다른데요. 격한 스포츠인 미식축구는 상대방의 공격을 회피할 수 있는 순발력은 물론 많은 작전들을 외우고 급변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암기력과 판단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버드, 예일, 코넬 등 명문대 집단인 아이비리그 출신 선수들도 있을 정도로 신체적 능력은 물론 학업 능력까지 우수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과는 관계없을 것 같은 미식축구계에서 한국이 종종 언급된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한 미식축구 선수는 매일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니 결국 직접 한국을 방문하고 놀란 경험담을 남겨 이목을 끌기도 했고, 또 다른 미식축구 선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뜬금없이 한국을 언급해 우리나라로부터 감사 선물을 받기도 했죠. 선수들은 대부분 유명인사들인 만큼 이들이 자신의 SNS에 업로드하는 한국에서 겪은 문화 충격이나 여러 에피소드를 담은 영상은 국내외에서 꾸준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야경을 보며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다 라며 한국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미국 슈퍼볼 영웅 하인스 워드는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한국인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설명하면서 한국 어디를 돌아다녀도 아름다웠습니다. 한국인들이 너무 환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한국이 창피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죄송할 뿐입니다 라며 한국인들의 친절한 모습과 환대에 감사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화제가 되었는데요. 사실 그가 한국에 애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국을 창피해했던 것은 한국인 어머니와 미군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인 혼혈로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워드는 친구들이 혼혈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게 싫어서 한국을 창피해하고 한국인인 어머니를 숨기다시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워드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은 그의 어머니가 속상함에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게 된 이후였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충격적이었죠. 그 눈물은 마치 워드야, 아무리 그래도 나는 너의 어머니고 너에겐 한국인의 피가 섞여 있단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후 워드의 인생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새벽 4시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헌신적인 어머니의 말에는 무조건 따랐죠. 성인이 되어서는 미국 슈퍼볼에서 우승하고 MVP 선수로 선정되기까지 하는 업적을 세웠는데요. 그렇게 슈퍼볼 영웅이 된 워드는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한국을 찾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태어난 한국을 방문한 워드는 한국인들의 환대에 깜짝 놀랐는데요. 공항은 물론이고 그가 가는 곳마다 취재진과 시민들이 그와 어머니를 축하해 준 것입니다. 슈퍼볼 MVP가 됐던 순간에도 떨렸지만 처음 한국에 오게 된 이 순간은 더 긴장됩니다. 어머니께 한국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직접 보고 경험하고 알고 싶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한국 혼혈이지만 미국 국적으로 법대로 말하면 한국인이 아닌 하인스 워드를 위해 명예 서울 시민증을 선물해 그를 감동시켰는데요. 명예 서울 시민증을 본 워드는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단상 아래에서 아들의 시민증 수여식을 지켜보던 워드의 어머니도 연신 눈물을 훔쳤죠. 가까스로 눈물을 그치고 마이크를 잡은 워드는 한국인으로 받아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라면서는 반이 한국인이란 게 창피한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인이란 게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의 환대에 감사하며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죄송할 뿐입니다. 라고 말해 박수갈채를 받았죠. 워드는 한국을 방문해 처음으로 외가 가족들을 만나기도 했는데요. 워드는 30이 다 되어서야 처음으로 이모랑 사촌들을 만났지만 처음 본 친척이라도 피를 나눈 사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감정이 생긴 것 같다며 큰 의미가 있었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고 합니다. 슈퍼볼에서 한인사회를 대표한다는 생각을 갖고 헬멧에 태극기를 붙이고 경기를 뛰었다는 워드는 한국을 떠나기 전 자신의 반쪽이 한국인인 것이 자랑스럽다며 어린 시절에는 제가 누구인지 모를 때가 많아 극심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습니다. 흑인들은 저를 한국인이라고 했고 한국인들은 저를 흑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도 힘들었지만 아무 도움 없이 미국에서 저를 키우신 어머니가 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어머니를 따뜻하게 맞아준 한국 사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혼혈인으로 대하지 않고 한국인으로 대해준 것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을 사랑합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한편 기자회견에 한국 국가대표 옷을 입고 나타나 사람들을 놀라게 만든 미식축구 선수도 있습니다. 미국 프로스포츠 사상 최초로 MLB, NFL 드래프트에서 동시에 1라운드로 지명된 카일러 머리는 한국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SNS를 통해 드러내곤 했는데요. 그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든 것은 바로 시범 경기를 앞두고 코리아와 호랑이가 그려진 한국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등장하는가 하면 댈러스전 원정 경기 때는 코리아라고 적힌 오렌지색 후드티를 입고 등장한 것입니다. 심지어 88 서울 올림픽 티셔츠 차림으로 훈련을 하는 사진을 SNS에 올리고 경기를 치른 뒤 기자회견장에는 한국 축구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나타나기도 했죠. 그의 한국에 대한 애정은 팬들 사이에서 유명한데요. 카일러 머리가 SNS에 뜬금없이 흰쌀밥과 김치, 김, 불고기 등 한식이 차려져 있는 밥상을 올리거나 튀긴 고기와 카레라이스 옆에 한국어로 적힌 김치 반찬 사진을 올리곤 하기 때문입니다. 카일러 머리가 한국 국대 유니폼을 입고 나타난 소식에 한국 축구협회에서도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소식을 접한 한국 축구협회에서는 생각지 못한 상황에 협회로서도 감사하다면서 만약 한국을 방문할 일이 있으면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편지와 함께 카일러 머리에게 대표팀 유니폼을 비롯해 몇몇 기념품이 담긴 선물을 보냈다고 합니다. 사실 카일러 머리 역시 한국인의 피가 섞인 미식축구 선수인데요. 하인스 워드와 마찬가지로 헬멧에 태극기를 붙이고 경기를 뛰는 카일러 머리는 한국인 외할머니와 흑인 외할아버지를 둔 한국인 혼혈 3세로 그는 항상 자신의 몸속에는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고 강조하고 헬멧에 태극기를 붙이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할 정도로 한국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일러 머리는 나이키와 콜라보한 제품을 출시할 때도 제품에 초록불이라는 한국어를 새겨넣기도 했을 정도이죠. 또 직접 한국을 방문해 명동, 경복궁 등을 둘러보고 소감을 남긴 미식축구 선수도 있습니다. 올프로에도 선정될 정도로 뛰어난 미식축구 선수 카일 해밀턴인데요.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를 뒀지만 부모님이 이혼해 어머니 밑에서 자란 카일 해밀턴은 대학 시절부터 헬멧에 태극기를 붙이고 프로 선수가 되어서도 꾸준히 헬멧에 태극기를 다는 등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선수입니다. 특히 한국인 어머니에 대한 효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한국인 어머니에게 테슬라를 선물해주면서 그녀는 이것을 수천 개를 받을 자격이 있다며 글을 올려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는 한국으로부터 초대를 받아 명동과 경복궁, 외갓집 등을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한국 곳곳을 둘러보고 한국의 미군 기지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미식축구 수업까지 해준 해밀턴은 한국을 방문한 경험에 대해 한국에 초대된 것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또한 반은 한국인이고 어머니가 태어나신 이곳에 다시 돌아와 내 뿌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많은 것을 해주는 한국 분들에게 보답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며 감사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밀턴은 자신의 이름 약자인 KH와 태극기를 활용해 티셔츠와 모자를 제작해 판매했고 그로 인한 수익금은 미국의 아시아 혐오 방지 캠페인에 기부하기도 했죠. 이들 외에도 해외의 많은 선수들이 한국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우리의 태극기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러면 한국의 혼혈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사랑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